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악재에 휘청 있는 세계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주식마저도 지금 굉장히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글로벌 악재가 어떻게 다가오게 됐는지 이 글로벌 악재 원인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지금 과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이 과열된 정도가 1929년 대공황이랑 2000년 닷컴 버블보다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 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곤두박질 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열됐다는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자체가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아예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있고 원자재 값 상승도 한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보시면 지금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름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기름값이 오르는 거에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선박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나라 간 무역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여기서 뭐 절차를 밟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진 않는 것인지 이게 꼼꼼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과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선박 하나가 예전에는 뭐 하루면은 갔다면은 거기에서 하루 동안 가가지고 이제 또 하루 동안 어떤 검사를 받고 이런 시간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선박이 부족해지고 운임도 폭등하는 거죠. 왜냐면 한 번 갈 때 예전에는 하루면 됐던 게 지금은 이틀이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0피트 표준 대형 컨테이너의 평균 운임이 이전에는 3,000달러에 달했지만 지금은 7, 8배가 폭등한 상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물 트럭 자체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뭐 해외 어떤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다고 쳐보죠. 어렵지만 선박 운임이 굉장히 올랐지만 여기 들어왔다. 뭐 인천항이든 뭐 포항이든 부산이든 여기 들어왔다고 쳐보죠. 그런데 반도체 부족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차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트럭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유통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자, 머스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다임러도 반도체 칩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도 오히려 아날로그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 다 반도체가 부족하답니다. 자,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요. 자, 해외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운임,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운임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랑 원자재값 상승의 한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법인세. 이 법인세라는 거는 이제 그 기업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체한테 부과하는 건데, 이게 바로 투자랑 직고용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어떤 기업체에서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나라에, 그러면 당연히 투자금이랑 인건비를 굉장히 낮추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거에서 법인세를 많이 떼가니까 생각보다 투자금이랑 인력을 고용할 만한 그런 돈이 남아있지 않더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대 법인 세율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 최근에 많이 낮아졌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8%로 증세하겠다. 즉 21%에서 28%로 증세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트럼프 때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21%로 오히려 감세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트럼프 재임 기간 때 주식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굉장히 낮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 자체도 트럼프 때는 굉장히 낮춰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바이든 때는 사실 최고세율을 조금씩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은 부자한테서 돈을 뜯어서, 안 좋게 말하면은 부자한테서 돈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뭐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왜 계속 안 좋아지냐? 금리가 급등했어요.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렸으면 이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이 이자에 대한 세율 자체를 높였다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이게 한마디로 뭐 금리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2020년부터 2021년을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지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기준부터 2021년도까지 보자면 사실 지금 많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지금 다시 이제 평균을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신 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그리고 현금 순환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를 굉장히 낮춰줬죠. 국채 금리를 당연히 낮춰주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도를 많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기업은 아직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채 금리랑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다는 기업들만 한번 꾸려봤는데요. 자,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바로 돈을 많이 빌린 사람 아닐까요? 돈을 많이 빌린, 그러니까 즉 차입을 많이 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내부 자금보다는 차입을 통해서 성장해온 기업. 근데 이 기업은 뭐냐? 대부분 IT, 빅테크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알파벳, 페이스북, 즉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대부분 IT 기업이죠. 이 IT 기업이, 즉 빅테크 기업이 내부 자금보다 차입을 통해서 성장해온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주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파벳, 이 근본주의죠. 사실 근본주의에 가깝죠. 이제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전 조금씩 더 꾸준히 모으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다룰 수 있으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죠. 어떤 국채금리도 있었을 것이고,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상승,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앨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디폴트 시한은 10월 18일. 자, 디폴트라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게 원래 아예 초창기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 상태예요. 자, 근데 지금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빌릴 수 있는 부채 한도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지정했을 때, 이 지정한 이유는, 이 정도는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찼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오버플로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럼 얼마나 빌렸냐? 지금 부채가 얼마나 있는데 하니까 28조 4,300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28조 원이 아니라 28조 4,300억 달러.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원이에요. 경원. 지난해 미국 국내 총생산, 즉 GDP가 20조, 대략 21조억 달러였어요. 21조억 달러, GDP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부채로, 즉 차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Government Debt라고 해가지고 GDP 대비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는 100%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100%가 안 됐는데 점점 상승하더니 지금 완전히 넘어버렸죠.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970년대와 2020년대, 2021년과는 미국의 GDP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빌렸다. 지금 빌린 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도 당연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주도적인 주식 뭐가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D램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4분기 세계 D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D램 가격이 3에서 8%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잘 맞아 떨어지는 수치예요. 왜냐면 회사에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로 판단을 해요. 생산을 하면 어떤 재고를 쌓아두게 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는데 이 재고와 소비자들을 통해서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공장은 한계치가 있어요. 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생산량의 한계치가 있는데 이게 정해지면 사실 가격이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는, 예상치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데 D램 가격이 3에서 8% 떨어지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관론까지 해가지고 겨박제가 터졌다 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미국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은데, 그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어요. 경기 방어주. 자, 대표적으로 이 트렌드가 아니라 이건 기존의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건데요. 바이오, 통신, 반도체 업종, 그리고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ETF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졌을 때 이것은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적게 떨어지거나 약간의 소폭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업종은 지금 D램 때문에 안 좋다고 했었죠. 방금 전에 D램 때문에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럼 반도체 업종은 그죠? 자, 그리고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ETF랑 바이오, 통신주가 있는데, 사실 통신주, 바이오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사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경기 방어주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빅테크 기업이 이 정도로 크게 조정받진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에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알파벳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알파벳. 아까 전에 보셨듯이 알파벳 같은 주식이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2025년에 특이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특이점. 2025년도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이게 지금 약간 뮤제로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 뭔가 굉장히 특이점이 온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논문과 어떤 뉴스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좀 약간 지금 약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심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선을 정한 다음에 바닥에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빅테크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디폴트라고 해서 미국이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에. 왜 그러냐면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버블이 커졌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미국 경기가 망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